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숲 사이 수십 년 된 붉은 벽돌 건물 1층에 자리한 늘푸른 부동산. 50대 중반의 정은은 이곳의 터줏대감이자 베테랑 공인중개사였다. 이 동네 재개발 관련 정보라면 족집게처럼 꿰뚫고 있어 강남 재개발 마스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다. 남편 현우는 대형 건설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다. 적어도 정은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여보, 나 한 달 동안 미국 출장 가. 뜬금없는 현우의 말에 정은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미국? 갑자기 무슨 출장이야? 그것도 한 달씩이나? 응, 회사가 LA에 지사를 새로 내는데 내가 책임자로 가게 됐어. 이번 프로젝트가 워낙 중요해서. 정은은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쌍둥이 딸아이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에 진학해. 손이 덜 간다고는 해도 한 달씩이나 집을 비운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갑자기 잡힌 걸 어떻게 해? 나도 최대한 안 가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회사에 LA 지사 책임자로 갈 만큼 유능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데. 그럼 애들도 태어난 마당에 못 간다고 해. 그러다 회사 잘리면 누가 먹여 살려? 장모님도 오신다며. 한 달만 좀 봐줘. 그래도 예전보다 애들도 많이 컸잖아. 몸만 컸지. 요새도 얼마나 자주 깨는데. 나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온 거 안 보여? 누가 돈으로 해결하래? 나 힘든 거 좀 공감해달라는 소리잖아. 정은의 투정에 현우는 피식 웃었다. 알았어, 내가 저번처럼 고급 스파 끊어줄게. 그럼 됐지? 누가 돈으로 해결하래? 나 힘든 거 좀 공감해달라는 소리잖아. 육아에도 참여해주고. 당신 돈 많이 버는 거 나도 고맙고 의지가 되는데 너무 바쁘잖아. 쌍둥이 지금이야 어려서 모른다지만 클수록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할 텐데. 그때마다 당신 이렇게 일만 할 거야? 우리 아버지 보고도 그래. 우리 아버지도 나 어릴 때 일만 하셨어. 그래서 지금 봐. 사이 되게 서먹한 거. 아버지도 되게 외로워하시더라. 섭섭해하시기도 하고. 본인은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단데 정신 차려보니까 본인만 소외돼 있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나도 이번만 바쁜 거지. 좀만 지나면 한가한 거 알지? 그때 되면 날도 풀릴 테니 나들이도 가고 그러자. 놀이동산을 가든지. 목마르지? 투닥거리면서도 서로를 위하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화였다. 정은은 현우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풀렸다. 나 이제 들어가 봐야 해. 꼭 택시 타고 들어가. 그러라고 생활비 많이 준 거야. 알았어. 알았어, 당신도 조심히 가. 도착하면 연락하고. 현우가 떠난 후 정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다른 친구들은 남편이 차라리 바빴으면 좋겠다던데 왜 자신은 남편이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다. 일하러 가는 것 빤히 알면서도 괜히 떠나는 사람만 불편하게 투정을 부렸나 싶어 후회되기도 했다. 한 달은 또 언제 기다려? 나중에 나 힘들까봐 택시 타라고 하는 거 좀 봐. 아무튼 너무 바쁜 것만 제외하면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라니까. 그날 저녁 정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은행 VIP 자산관리사 지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지민아. 웬일이야? 정은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나야 뭐 늘 똑같지. 너야말로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다고 연락도 없더니. 말도 마. 요즘 재개발 투자 붐이 일어서 고객들이 아주 정신이 없어. 다들 한모 잡으려고 혈안이 됐지. 그러게. 나도 요즘 문의 전화가 빗발쳐. 근데 너한테 연락한 건. 지민의 목소리 톤이 진지하게 바뀌었다. 나 얼마 전에 은행 VIP 고객들을 위한 강남 재개발 투자 설명회에 갔거든. 근데 거기 강연자가 내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더라. 정은은 피식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내 남편 지금 미국에 있는데 한 달 동안 출장 갔어. 아니,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 내가 내 남편 얼굴을 모를 리가 없잖아. 내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있는 얼굴이랑 똑같다고.
내 남편 투자에는 투자만 꺼내도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어? 설마 나한테 말하기 창피해서 안 알려준 거야? 정은은 지민의 말에 웃음기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기획 부동산 사기꾼이라도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어제도 영상 통화했는걸. 막 숙소에 도착했다고 호텔 내부도 보여주고 그랬어. 호텔이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게 생겼지. 말로 할 게 아니라 사진 보내줄게. 내가 하도 이상해서 사진 몇 장이랑 동영상도 찍어놨어. 내가 한번 봐봐. 내 프로필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다니까. 쌍둥이도 이렇게 담긴 어려울걸. 몇 초 후 카톡 알림이 울렸다. 사진과 동영상이 도착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다. 그리고 경악했다. 사진 속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 현우였다.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 사람 맞네. 이 사람이 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그럼 너도 몰랐던 거야? 나도 몰랐지. 영락없이 미국에 간 줄 알았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아니 갑자기 기획 부동산 사기를 왜 한 거지? 그냥 대형 건설사 다니던 사람이 말이 하나도 안 되잖아. 이력 보니까 증권회사 다닌 것만 있던데. 그리고 이미 기획 부동산 쪽에 오래 있던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맞나 싶은데 말이야. 사실 내 남편이 강연자인 거보다 이것 때문에 전화한 거거든. 또 무슨 일이 있어? 그게 설명회장 입구에 사람들이 몇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더라고. 물론 직원들에 의해서 바로 쫓겨나긴 했지만 내 남편 때문에 돈 다 떼어먹혔다고 돌려달라고 막 그러더라. 어찌나 서럽게 외치던지. 나랑 예비 남편도 그 사람들 사라질 때까지 자리에 못 떠났잖아. 게다가 강연 내용도 좀 이상했어. 일반적인 강연이랑 다를까? 어떤 점이 이상한데? 남편이 이상한 말이라도 했어? 왜? 이런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하는 강연은 내용을 좀 보수적으로 하잖아. 투자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냅다 자기 번호랑 계좌를 큰 화면에 띄우더니 돈 벌고 싶으면 이 계좌로 전 재산 입금하고 번호로 보내준 사람 이름이랑 계좌 남기라고. 그럼 자기가 기본 2배 이상은 올려서 입금해주겠다 그런 거 있지. 투자 내용 자체도 별거 없어. 그냥 자기한테 돈 맡기면 된다 식이야. 내 예비 남편은 투자 강연 많이 들어봤거든. 그래서 뭐 이런 강연이 다 있냐고 이런 사람이 무슨 지방 순회 강연을 뛰냐고 그러더라. 근데 지지자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우리는 이게 맞나? 하면서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한쪽에선 막 열광하고. 실제로 돈 맡겼다가 3배 오른 금액으로 받았던 사람들도 무대 위에 올라와서 얘기하니까 나랑 예비 남편도 혹하게 되더라. 물론 그렇게 돈이 쉽게 벌리면 세상 사람들 왜 힘들게 일하며 사나 하면서 정신 차리긴 했지만 흡사 강연장 분위기가 사이비 전도장 같았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전 재산 이체한 사람들도 있고 즉석에서 보낸 사람들은 뭐 수수료를 5% 깎아준다나 그런 이벤트도 벌이더라고. 솔직히 이상하잖아. 사기 냄새가 풀풀 나서 내가 너한테 이걸 말하는 게 맞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친구니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너도 남편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걸로 알고 있으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내 남편 정말 회사 다니는 거 맞아? 그 회사가 실제 하는 건 맞고? 정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의 회사 명함도 직원증도 분명히 봤다. 건설사 직원들 단체 사진도. 하지만 사진 속 현우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럼 내 남편이 나 몰래 기획 부동산 사기를 띈 것도 모자라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소리야? 정말 확실해? 일단은 내 기준에서 확실해. 네가 정 의심되면 내일은 다른 데서 한다고 하거든. 내가 안내지 찍어서 보내줄게. 너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정우는 차마 대답을 잊지 못했다. 다음날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문을 닫고 지민이 보내준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대강당이었다. 무대에 선 남편은 어제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화려한 말솜씨로 꿈같은 미래를 약속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제가 어제 강남 강연을 다녀왔는데요. 돈 벌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열기를 이어받아 오늘도 힘차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강연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돈 벌기가 이렇게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여기 제 이름과 계좌번호가 있죠? 여기에 전 재산을 보내주시면 무조건 2배 이상 올려서 보내드립니다. 아, 이게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면 저한테 전 재산을 맡겨서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 몇 분을 무대 위로 올릴까 합니다. 정우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영락없이 남편이었다. 게다가 지민의 말대로 사기성 멘트도 그대로였다. 요새 생활비도 그렇고 엄마한테 주는 용돈도 그렇고 예전보다 금액이 늘어났다 싶었는데 그게 다 사기쳐서 받은 돈이었어? 나도 모르게 사기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야? 잠깐만. 그럼 결혼할 때 집안 어려워졌다고 우리 엄마한테서 받아간 돈은? 그 돈도 설마 사기였던 거야? 그때 1억 정도 됐었는데. 정은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남편의 삶, 그리고 자신들의 안정적인 가정이 모두 현우가 만들어낸 허구였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님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날 밤 현우는 평소처럼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여보세요. 이제 연락을 받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장모님께도 전화했잖아. 장모님 말씀으로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 간다며? 어디로 간 거야? 그냥 가까운 지방. 이제 집 와서 전화를 못 받았나 보네. 당신은 어디야? 난 어디긴 어디야. 뉴욕이지. 여긴 아침이야. 이제 아침밥 먹으려고. 당신 저녁 먹을 때쯤 전화하려고 일부러 시간 맞춰놨지. 그래. 아침 뭐 먹으려고? 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이어갔다. 그냥 뭐 간단하게 브런치나 먹어야지. 미국 하면 브런치잖아. 오늘따라 되게 꼬치꼬치 묻네. 그럼 예전에는 밥 뭐 먹는지 어디 갔는지 안 물었잖아. 부부 사이도 사생활 존중은 필요하다고. 그래도 물을 수는 있지. 세상 궁금해서. 별일이네. 내가 기념품 많이 사갈 테니까 기대해. 근데 뉴욕이라 확실히 돈이 많이 나가긴 한다. 물가가 너무 비싸. 왜 부자들이 전부 미국 가서 사는지 알겠다니까. 아, 맞다. 당신 돈 좀 있지? 갑자기 돈은 왜? 현우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 내가 트래블 카드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게 여기서 안 먹히지 뭐야? 그래서 오늘 동료들한테 밥 얻어먹고 그랬잖아. 나도 현금으로 가져간 돈도 없고 곤란해 죽는 줄 알았어. 나 한 300만 좀 보내줘. 그렇게 큰 돈을. 300이 뭐가 큰 돈이야? 미국에서 한 달 버티려면 그 정도 있어야 해. 내가 보내준 돈 많잖아. 좀 보내줘. 언제까지 얻어먹을 순 없잖아. 알겠지? 부탁 좀 할게. 나 이제 그만 또 나갈 준비해야 돼서 끊을게. 다음에 또 연락할게. 정우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야? 그런 사람이랑 아이 둘을 가진 거고? 난 괜찮다 쳐도 우리 애들은 불쌍해서 어떡해? 사위 믿고 돈 빌려준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고? 이제 와서 300만 원 보내달라고 자잘하게 나한테까지 사기를 치려나 보네. 어떻게 날 속여?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순 없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알아봐야겠어.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거짓말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지민의 이름만이 떠올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전문 분야,
즉 부동산과 법률 지식이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정우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현우의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국 출장, LA 지사 책임자,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가짜 시나리오였다. 믿었던 남편의 완벽한 이중생활. 그는 그녀와 아이들 앞에서 자상한 아빠이자 뒤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꾼이었다. 정우는 자신이 50년 넘게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다. 이건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어제 지민이 보내준 영상 속 현우의 모습은 너무나 생생했다.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 능숙한 말솜씨는 평소 정은과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던 다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가면이었다. 게다가 오늘 직접 본 설명회장.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말 한마디에 희망과 욕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곧바로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나야. 오늘 설명회장 가봤어. 내 말이 맞았어. 정은아, 정말 내 남편이었어? 나 솔직히 네가 오해했을까봐 걱정했는데. 세상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현우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어떻게 이런 이중생활을 해왔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 너무 혼란스러워. 정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민은 침착하게 그녀를 다독였다. 일단 진정해, 정은아.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야. 네가 가장 잘하는 걸 생각해봐. 너는 강남 재개발 전문가잖아. 현우가 무슨 땅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지부터 파악해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 지민의 말에 정은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래. 이 일의 본질은 결국 부동산이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그녀의 직감은 현우의 설명의 내용이 어딘가에서 본 자료와 비슷하다고 속삭였다. 정우는 지민에게 부탁했다. 지민아, 그 설명회에서 현우가 보여준 자료들 혹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둔 거 있어? 특히 지도나 개발 계획 같은 거. 응, 내가 혹시 몰라서 찍어뒀지. 바로 보내줄게. 지민에게서 받은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현우는 강남 재개발 예정지를 언급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었지만 그가 제시한 지번들은 실제로는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린벨트나 농지, 심지어는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 인근의 땅이었다. 정은의 전문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땅들은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희박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완전 사기꾼이네. 이 땅들은 개발은커녕 도로 하나 내기도 힘든 곳이야. 정은은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녀는 현우가 언급한 지번들을 하나씩 대조하며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관련 법규, 도시계획 조례, 과거 개발 무산 사례 등 수년간 쌓아온 그녀의 방대한 지식이 빛을 발했다. 그녀의 분석 결과는 명확했다. 1. 개발 가능성 제로. 현우가 제시한 지번의 땅들은 대부분 공원 부지나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해 있었다. 이 지역은 법적으로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현우는 이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곧 개발 허가가 날 것이다. 정부에서 비밀리에 추진 중이다와 같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다. 2. 부풀려진 가격. 현우가 제시한 매매가는 실제 시세의 5배 이상이었다. 그는 개발이 확정되면 10배 이상 오른다는 허황된 수익률을 내세워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했다. 3. 전문가 섭외 허위. 현우는 자신의 강연에 국토부 고위 관계자, 유명 부동산 컨설턴트 등을 초빙했다고 홍보했지만 정은이 확인한 결과 모두 가짜였다. 그는 전문 배우나 자신의 사기 일당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었다. 정은은 증거 자료를 모으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현우는 평소 그녀의 부동산 일에 대해 복잡하고 어렵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그렇게 힘든 일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버는 돈으로 편하게 살자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정은의 눈에 현우는 그녀의 지식을 훔치고 악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왔던 것처럼 보였다. 그때 지민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정은아, 큰일 났어. 내 VIP 고객 중에 현우한테 전 재산을 송금한 분이 계셔. 그분뿐만이 아니야. 다른 은행 VIP 자산관리사들한테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현우 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얼마나 송금했는데? 그분은 퇴직금이랑 전세 보증금까지 합쳐서 5억을 보냈대. 이대로 두면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야. 우리 피해자 모임을 만들자. 내가 우리 은행 VIP 고객들, 그리고 다른 은행 친구들 통해서 피해자들 모아볼게. 너는 그분들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랑 증거 자료를 제공해줘. 현우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왜 이 투자가 사기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해줘야 해. 정은은 지민의 제안에 망설였다. 남편을 직접 고발하는 셈이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현우에게 빌려준 돈, 그 돈 역시 이 사기 행각에 쓰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이대로 현우를 놔두면 그는 더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터였다. 그녀는 가정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래, 지민아. 내가 가진 모든 정보와 지식을 동원할게. 피해자 모임에서 만나자. 며칠 후 정은의 부동산 사무소에는 지민이 모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은퇴한 부부,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에게 집을 마련해 주려 했던 노인, 결혼 자금을 마련하던 젊은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정은은 이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남편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다 사기입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현우가 보여준 모든 자료가 거짓임을, 그가 제시한 땅의 실제 가치와 개발 가능성, 그리고 법적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녀가 제시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와 논리적인 설명에 점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정보였다. 현우는 저희 남편입니다. 정은의 충격적인 고백에 모임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정은을 바라봤다. 그들은 그녀가 이 사기 사건의 공범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정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 역시 현우에게 속았습니다. 제 부모님의 돈까지 이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는 달리 현우가 어떤 사기를 쳤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기 행각을 막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현우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은의 진심 어린 호소와 전문가로서의 확고한 능력의 피해자들은 점차 신뢰를 보냈다. 그들은 정은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현우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음 사기 행각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해자 모임이 결성된 후 정은의 부동산 사무소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치열한 전투 준비를 위한 작전본부로 변모했다. 정은은 낮에는 본업인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면서도 밤늦도록 피해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단순히 현우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그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 올렸다. 정은의 전략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사기 행위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대한 지식을 총동원했다. 첫째, 현우가 제시한 개발 예정지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았다.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서 발급받은 해당 지역의 용도지구 확인서,
그린벨트 지정 자료,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고시 등 현우가 비밀 개발 계획이라고 주장한 모든 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공문들을 확보했다. 둘째, 현우가 제시한 투자 가치의 허황됨을 입증하는 감정평가서를 준비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현우가 내세운 땅의 실제 시세와 미래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았다. 그 결과 현우가 10배 이상 오른다고 주장했던 땅은 23년 안에 시세의 50%도 받기 어려운 맹지길이 없는 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셋째, 현우가 섭외했다고 주장한 전문가들의 허위성을 밝혀냈다. 지민이 보내준 영상 속 국토부 관계자나 유명 컨설턴트를 연기한 사람들의 신분을 추적했다. 이들은 과거 비슷한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조연 역할을 했던 전문 연기자들이었다. 이들의 증언까지 확보한다면 현우를 조직적인 사기단으로 몰아갈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정은 자신이 쥐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현우가 자신에게 보내준 모든 문자, 통화 기록, 그리고 영상통화 영상을 백업해 두었다. 그 안에는 현우가 자신의 출장지에 대해 거짓말한 내용, 힘든 직장 생활을 토로하며 그녀의 공감을 얻으려 했던 대화, 그리고 미국에서 돈이 부족하다며 생활비를 요구했던 음성 파일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현우의 거짓말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된 기만 행위였음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정은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다 모았어? 난 그냥 남편한테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했을 텐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저만 피해자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여기 모인 분들까지. 저 혼자 힘으로 현우를 잡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은의 담담한 말에 피해자들은 깊은 신뢰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복수와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현우가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날이 밝았다. 이번 장소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이었다. 현우는 이번 강연을 통해 단숨에 수십억 원을 끌어모을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무대 위에 올라섰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지금 강남의 재개발은 1급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저는 그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우의 과장된 연설에 투자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대박의 꿈만이 아른거렸다. 그때 연회장 뒷문이 열리고 50여 명의 사람들이 침착하게 들어섰다. 바로 정은과 지민이 이끄는 피해자 모임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현우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현우는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인 탓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현우는 준비된 슬라이드를 넘기며 위조된 개발 계획도와 가짜 감정평가서를 화면에 띄웠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은 앞으로 5년 안에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최소 10배 이상은 무조건 보장합니다. 바로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보여주는 서류 다 위조된 거잖아요. 현우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무슨 소리십니까? 이 모든 자료는 공식 서류입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앉아주십시오. 그러나 피해자의 외침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 사람이 보여주는 서류가 다 가짜라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람한테 속았어요. 정은은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었다. 피해자들은 그 자료들을 들고 연회장 곳곳으로 흩어져 현우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당신이 말하는 개발구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 서류에 나와 있잖아요. 당신이 보여준 이 감정평가서는 가짜입니다. 내가 전문가에게 의뢰한 진짜 평가서에는 이 땅이 맹지라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당신이 초빙했다는 그 사람은 사실 전문 배우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서 다 밝혀졌어요. 현우는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투자자들이 분노하며 현우에게 달려들었고 현우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연회장 입구에는 정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강민석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현우는 체념한 듯 순순히 손목에 수갑을 찼다. 그는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 정은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정은은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걸로도 부족해. 그날 이후 현우는 법의 심판대에 섰다. 정은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지난 5년간 현우의 모든 거짓말을 조목조목 증언했다. 그리고 현우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반박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은은 지민과 함께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다. 정말 고마워 지민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을 거야. 아니야 정은아. 네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어. 그리고 피해자분들도 다들 감사해하고 계셔. 곧 피해 보상도 시작될 거야. 정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현우와의 지난 세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두 딸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당당한 엄마로 남을 것이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현우의 그림자 아래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현우의 사기 사건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강남 재개발 마스터 부부의 비극, 유명 부동산 중개인의 사기. 남편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과 TV를 장식했다. 정은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숨고 싶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피해자들과 함께 언론 인터뷰에 나서 현우의 사기 수법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피해자가 아닌 용기 있는 증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다. 정은과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명확한 증언, 그리고 그녀가 수집한 방대한 증거자료 덕분에 현우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마지막 공판 검사는 현우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현우는 법정에서 정은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뒤통수를 쳐? 이러고도 엄마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정은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반성이라는 감정조차 없었다. 오직 자신만이 피해자라는 뻔뻔함 뿐이었다. 결국 현우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정은은 현우가 수감된 교도소로 찾아갔다. 면회실 유리벽 너머로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왜 왔어?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사과? 당신이 나한테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야지. 나는 당신이 한 짓을 바로잡았을 뿐이야. 내게 받은 돈 다 토해내. 이 사기꾼 같은 년. 내가 감옥에 있어도 당신이 가진 돈 다 내놓으라고. 정은은 현우의 말에 한숨을 쉬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신한테 받은 돈, 우리 부모님 돈까지 다 합쳐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어. 당신은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나도 당신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이제 이혼하자. 이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을 해? 당신 정말 잔인한 여자야. 잔인해? 당신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당신이라는 짐을 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정은은 면회실을 나섰다. 5년 후 그가 출소했을 때 세상은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돈과 자유만이 아니었다. 가족 명예 그리고 자신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현우라는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정은은 지민과 함께 피해자들과 건전한 부동산 정보 공유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올바른 투자 지식을 공유했다. 은퇴한 부부, 젊은 신혼부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더 이상 현우와 같은 사기꾼에게 속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은은 이 모임을 통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그녀의 전문성과 진심을 알아본 몇몇 피해자들과 함께 새로운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다. 새로 시작한 회사는 승승장구했다. 정은은 단순히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 고객들에게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사기 위험성이 있는 물건은 과감히 거절했다. 그녀는 돈보다 신뢰를 우선으로 삼았다. 그녀의 진심은 곧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고 그녀를 찾는 고객들은 점점 늘어났다. 1년 후 정은은 쌍둥이 딸들과 함께 미국 LA의 한인타운에 왔다. 현우가 거짓말했던 그곳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곳에 오는 것을 망설였지만 딸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했고 현우의 거짓말이 그녀를 괴롭히게 놔두고 싶지 않았다. LA의 햇살은 눈부셨고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이국적인 풍경에 아이들은 신이 났다. 정은은 딸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인타운의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정은은 문득 현우가 뉴욕에 있다고 거짓말했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그는 뉴욕의 브런치를 먹고 있다고 했었다. 정은은 딸들과 함께 브런치 카페를 찾아갔다. 맛있는 팬케이크와 커피를 앞에 두고 딸들이 말했다. 엄마, 뉴욕은 LA랑 정말 다르네. 아빠가 말했던 뉴욕은 이렇지 않았는데. 정은은 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가 거짓말한 거야. 아빠는 여기 온 적이 없어. 딸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엄마. 이젠 우리 셋이 같이 다니면 되잖아. 엄마가 최고야.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속지 않는다. 자신의 전문 지식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며 딸들에게 정의롭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보여주기로 다짐했다. 그녀에게 LA는 더 이상 배신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의 도시가 되었다. 물론 그녀의 삶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현우는 언젠가 출소할 것이고 그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우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장 큰 시련을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든든한 친구 지민과 그녀를 응원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먼 훗날 정우는 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절망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비극이 아닌 한 여인의 강인함과 성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